안녕하세요, 우티쇼티 우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카메라 리뷰를 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구독자분이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 라는 메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멀리 타지에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좋기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가서 맛있게 밥을 얻어먹고 뭐 많은 얘기도 하고 좋은 스팟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JPG 플러스 로우로 찍는데 보정을 하는지 여쭤보니까 보정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본 파일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포토샵이 좀 어려워서 사진을 찍는 거에만 재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음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은 JPG 플러스 로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로우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토샵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2023년 2월 16일이니까 이때의 최신판 포토샵으로 알려드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JPG 플러스 로우로 찍었다 보니까 이게 로우 파일이고 이게 JPG입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를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파일은 아직 완성이 된 파일이 아닙니다. 빛의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SNS나 블로그나 이런데 활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토샵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항목에는 그 전에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파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좌측 상단에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를 누르셔가지고 내 사진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JPG를 열어도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사진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로우 파일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로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열어볼게요. 로우 파일을 열면 좌측 상단에 카메라 로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파일 제목 캐논 EOS R6 마크 2로 찍은 것이다 라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내가 많은 로우 파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창에 제가 올려놓은 사진들이 쫙 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체크를 해서 보면서 필요가 없으면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밖에서도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사진이 쓸만한 사진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확대도 해보고 자세히 봐야 될 거잖아요. 컨트롤 플러스를 하면 사진이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 된 상태에서 일반으로 돌아오겠다. 컨트롤 0을 누르게 되면 일반 크기로 돌아옵니다. 키보드로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0 초점이 맞는지 한번 보겠다 누르고 요렇게 당겨 주시면 초점이 잘 맞네, 그리고 휠 같은 것들을 눌러가지고 야 선회도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만약에 인물 사진이라면 초점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 요런 것들로 나왔구나 하면서 조금 더 사진을 체크해서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은 것들은 남겨두고요. 요런 식으로 먼저 내가 찍은 사진을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로우 창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오른쪽에 보면 이것저것 많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어떤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부분들을 누르면 그에 맞는 기능들이 열리게 됩니다. 기본에 가면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이라든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진하게, 선명하게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 위에가 밝은 부분, 그리고 좌측 아래가 어두운 부분이니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그리고 RGB로 나눠서 조금 더 조절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감소나 선명도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찍은 거예요. 여기 노이즈가 너무 심하네? 이렇게 올려보시면 노이즈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뭔가 여기서 선명도를 나는 조금 올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선명도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망가뜨려 놔가지고, 자 더블 클릭 곡선 부분 여기 잡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색상 혼합으로 들어가면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주황색 부분에 채도를 올릴 것이다. 보통은 우리가 채도 같은 것들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한 방에 올라가게 되는데 색상 혼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만 골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 채도 그 색의 진함을 표시를 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보면 광도라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의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가면 그 부분을 조금 어둡게, 위로 가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한다라는 내용이고, 색조는 주황색 색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드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색상 혼합 내려가고 색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베이직하게 저희가 배우기로 했으니까 색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좀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색 보정에 가면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이 밝은 영역이고 뭐 뒤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밝은 영역에 속하겠죠. 그런 부분들에만 내가 노란색을 조금 집어넣겠다. 중간 영역에는 조금씩 그린기를 넣을 거고, 어두운 영역은 아마도 뭐 요런 쪽이겠죠. 요런 쪽이랑 뭐 요런 쪽에 어두운 영역이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파란색을 넣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밝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색톤을 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강도를 마찬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혼합이라든지 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패스하고 보통은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을 더블 클릭하면 원상복귀로 돌아오게 됩니다. 색보정 닫고 광학이라고 있는데, 광학은 내 렌즈에서 색소차가 일어났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조리개가 5.6이기 때문에 색소차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밝은 조리개로 찍은 거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색소차가 꼈으면 보라색이다 올리면 색소차가 사라지고요. 파란색 색소차네 라고 하면 요거를 파란색으로 좀 갖다 놓고 올리시면 사라집니다. 녹색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도형으로 가면 요거는 크기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는 건데, 웬만한 건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오토에 자동으로만 왜곡을 보정해주는 기능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JPG 창으로 나가도 그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토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도비가 생각하는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 이거를 눌렀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난 안 해야지, 이번에 괜찮네? 그러면 자동을 누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에 가면 그레인, 자 여기 빈티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레인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크기를 넣을 수 있고, 거칠음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갈 때 많이 하는 편이고, 비네팅도 있죠. 주변을 조금 집중하겠다, 중간점을 어떻게 하겠다, 원형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만져보다 보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정으로 갔을 때, 여기서도 제가 톤을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색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내가 원하는 톤을 한 번에 만져서 기초를 잡아 놓은 다음에 보정을 들어갈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능을 알아봤고, 오른쪽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요까지 다 같이 넘어가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로우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본 설정으로 전환이라고 있어요. 제가 막 엄청 움직여 놨잖아요. 요걸 누르면 원본으로 바꾸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보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창만을 거의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화이트 밸런스 잡기입니다. 내가 JPG로 찍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로 되어 있건 태양광으로 되어 있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로우 창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이트 밸런스가 어땠는지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임의로 조정하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진이 조금 어둡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노출을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당시에 가장 이랬을 거야 라는 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 카메라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진의 기본적인 보정을 할 때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특히 풍경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
살짝 어둡게 찍었다면 노출을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의 노출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로우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밝은 영역을 요렇게 처음에 움직일 때는 심하게 움직여봐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영역을 살짝 낮춰주고요. 그리고 원래 어두웠던 영역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한 번에 담는 거기 때문에 보정을 이용해서, 특히 로우 사진의 경우에는 JPG에 비해서 이런 보정 폭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잘 살려집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뭔가 뿌얘졌어요. 그럴 때는 대비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끝까지 갔을 때, 내렸을 때. 그리고 밑에 보면 디헤이즈라고 있습니다. 안개를 조금 제거하는 기능인데 요것들을 올리게 되면 뿌연 부분들이 선명해지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죠? 이럴 때는 노출을 조금 올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곡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곡선 부분에서 조금 톤을 올려주고 어두운 영역 약간은 S자를 그려서 톤을 보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창으로 돌아왔어요. P를 누르면 전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 DR을 조금씩 살리면서 사진을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여기 활기가 있고 또 채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여기서 건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 색상 혼합에서 더 디테일하게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드리는 편이고, 조금만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텍스처, 이거는 글자를 원래 선명하게 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면 조금 더 선명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정 계열과 흰색 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히 안 건드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건드려서 보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약간은 심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어두운 부분과 흰색 영역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만지지 마시고 처음에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만을 만지면서 포토샵 로우 보정에 조금 적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선에서는 아까 만져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흰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이렇게 좀 잡혀져 있습니다. 창을 보면 밝은 영역, 밝음, 어두움,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만 나는 좀 올리겠어 라는 것들을 반자동처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용하지 않고요, 바로 색상 혼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들은 처음에 보정을 배우시게 되면 색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멋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보면 색이 왜 이렇게 과하지? 이건 좀 이상해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중간을 좀 잘 맞추면서 가면 좋은데, 그것들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0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노란색 부분 과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요것들을 적당히 내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보정을 하는 그런 정도는 많이 하시다 보면 점점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파란 하늘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만져보고 싶은데, 채도도 마찬가지 파란 계열을 처음에 움직여봐요. 과하게 어디 부분에 파란 계열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오른쪽 부분에 살짝 들어가고 건물 부분에 파란 계열이 선택이 되었고, 아쿠아 계열을 만져보니까 여기 건물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하늘 부분을 조금 살리고 싶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 이쪽 부분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도 부분을 조금 낮출게요. 색이 좀 없는 느낌이니까 파란색 계열만 살짝 채도를 주기도 하고, 약간 남색으로 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약간만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보정인데, 저는 이렇게 초록색이나 노란색 부분들을 살짝 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녹색 계열 다 껐을 때 녹색 계열을 잡아가지고 살짝 노란색 계열도 마이너스로 가주게 되면 조금 제가 원하는 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마시고, 자, 주황색 아까 너무 올렸기 때문에 과해요. 그래서 살짝만 주고 전체적으로 주황색에 눈이 많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주황색에 조금 어둡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대로 만지다 보니까 사진이 약간 밋밋해 보여. 그러면 다시 곡선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밝기로 조금 더 보정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톤을 올려가지고
쨍하게 가고 싶고 노란색이 지금 보니까 너무 없는 것 같네, 노란색을 살짝씩 올려주고 하는 정도로 사진은 보정이 1번 5다 2번 6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사진 보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조금 이게 어색하네, 좀 수정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점점 다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만 하고 완료를 누르지 말고 열기를 누르시면 내가 보정했던 로우 사진이 아까 JPG 창에서 그대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컨트롤 M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면 곡선이 나오게 되고요. 컨트롤 U를 누르게 되면 채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마스터를 눌러서 빨간 계열, 노란 계열도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JPG로 찍었을 때 다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로우 사진에 관련해서 보정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로우로 이렇게 사진을 열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냐, 괜찮은 구도면 그대로 뽑아도 되겠지만 나는 조금 크롭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양쪽에 뭔가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마우스를 누르시고 움직여 보시면 창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왼쪽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 상태로 줄어들게 되고 한쪽 기준으로 잡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편의사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 부분이나 조금 불필요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살짝만 크롭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인이 이쪽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사진은 그대로 잘리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화질로 찍겠죠. 근데 원본을 보내다 보면 화질은 좋겠지만 용량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만 보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 조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들은 컨트롤 알트 I를 누르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센티미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픽셀로 하시고요. 폭 가로, 세로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20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사진이 이상해져요. 자, 컨트롤 Z로 돌아갈게요. 다시 이미지 크기로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고리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얘의 비율은 가로 사진은 3:2인데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내가 2000으로 움직이면 밑에 높이도 자동으로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모바일로 많이 보내보니까 원본이 아닌 이상은 높이는 한 2000에서 3000, 3:2면 3000에서 2000 비율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미지가 작아지고 용량도 마찬가지로 작아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원본 크기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다시 0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제 로우가 아닌 일반 JPG로 바꿀 시간입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어디로 저장할지 이렇게 창을 골라주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파일 형식은 JPEG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원본의 JPG, 요거는 내가 바꿀 JPG입니다. 그래서 보정 눌러가지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품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낮추게 되면 파일 크기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최고, 품질은 항상 제일 높게 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정이 끝나고 로우 파일을 JPG로 바꿔서 누구나에게 보낼 수 있을 사진이 된 겁니다. 이거는 JPG에서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원본 가져올게요. 이거는 JPG예요. 그리고 필터로 들어가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켜게 되면 로우 사진은 아니지만 로우 창에서 보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애초부터 JPG 사진이죠. 아까는 다양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립니다. 로우는 반팔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조끼를 입을 거야, 잠바를 입을 거야, 점점 옷을 입어 나가는 과정이라면 JPG에서 보정을 하면 여기에 티를 한 개 더 입고, 물론 입을 수도 있겠죠.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 보정을 로우에서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JPG에서는 20-30%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밝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져보고 과하게 해봐도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JPG가 훨씬 약합니다. 올라가는 것들도 약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로우를 이제 만지게 됐다면 JPG 플러스 로우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세요. 노출 오버를 굉장히 한 다음에 카메라 로우 창에서 그것들을 복원해보세요.
해보시면 JPG는 복원이 아마도 안 될 겁니다. 로우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우 사진을 찍는 거고 보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분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사진 관련한 정보를 찍게 되었는데 또 시리즈로 해가지고 로우 파일에서도 아까 어려워서 알려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점점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